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착한데 의외로 기센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사람 좋아. 아이고, 근데 만만치는 않아.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느낌이. 잘못하면 큰코 다친다. 만만히 보면 안 돼. 막 이런 이미지.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 순해 보이거나 착한 것 같으면 쉽게 보고 쉽게 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거 아니었네. 그러고 된통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자기 스스로 일부러 겉으로는 유하게 보이면서 이제 안으로는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충분히 남을 배려하고 매너 있고 근데 단호한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매력적이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수가 적죠.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면서 만만치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한마디로 기가 센 사람으로 자기를 훈련할 수 있을까? 그들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건요, 소통 능력이에요.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잘한다는 거는 중요한 일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들 이제 한국말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상대의 말을 100% 알아듣고 이해하나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이제 불화가 생기는 거겠죠. 그만큼 소통이 어려워요. 존중을 기반으로 소통한다. 여기서 존중은 누구를 존중하는 걸까요? 나와 상대를 동시에 다 존중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화의 이제 태도가 상대방의 의견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게 기본, 여기까지가 기본. 그리고 내 의견도 성의 있게 명확히 전달하는 태도가 아주 이제 소통에 있어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이제 짝을 이루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듣는 거예요. 들을 때는 이제 제대로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몸도. 제일 큰 부분이, 소통에서 제일 큰 부분이 경청이지만 우리는 귀만 열어놓고 있는 걸 경청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얘기를 온 몸과 마음으로 함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강한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그러니까 후배든 선배든 내 얘기를 이제 막 건성으로 막 들어요. 막 그러면 딴짓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반드시 비호감 되죠? 그냥 아유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마주하고 고개를 막 이렇게 끄덕이면서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기본적으로 호감 가죠. 그런 사람을 내가 무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존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소통의 두 번째, 잘 듣기만 하고 정말 그야말로 듣는 것만 하고 내가 아무 말도 못하면 그거야말로 착하기만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의견도 명확하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제 강한 이미지로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꼭 회사가 아니라도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어떤 친구는 자기 말만 하다가 남이 얘기하면 딴짓하는 친구 있어요. 그죠? 막 지루해서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따가 조그만 틈이 생기면 또 딱 치고 들어가서 자기 얘기해요. 이런 친구는 딴 이들이 마음으로 무시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제 얘기 듣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떤 친구는 내가 얘기를 하면 막 내 쪽으로 일부러 몸을 탁 이제 향해가지고 열심히 들어요. 이게 사람 이제 말하면서 느껴지잖아요. 내 얘기를 저 사람이 열심히 듣는지 안 듣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송년회를 이번엔 우리 친구들 스키장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나한테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듣고 있던 이제 친구가 야,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벤트가 없었네. 스키장 너무 좋은데? 그런데 애들 중에 고3 애들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서울에서 이동거리가 짧은 스키장으로 한번 알아보고 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의 말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얘기를 잘 듣고 이해해주고 자기 의견을 그 다음에 얘기한 거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나의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성실함이에요. 흔히 기가 세다, 뭐 강하다 이런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성실함인 거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성실하지 않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막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한다고 해봐요.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죠? 진상이라고 무시당해요.
저 사람은 지 일이나 똑바로 하지 왜 회사 와서 저래?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에 속해 있던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성실함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고 있어야 남한테 뭔가 말할 때 진짜 먹힌다는 겁니다. 근데 성실함의 특징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 이틀 성실하면 누가 성실하다고 인정해 주겠어요. 그 특성이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유지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위해서 이제 평소에 작은 원칙들 이제 가지고 있고 자주 떠올리고 못하면 다시 수정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내일의 데드라인은 밤을 새우든 주말을 반납하든 어쨌든 어기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날짜 지킨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핑계가 사방에 너무 많잖아요. 뭐 클라이언트가 중간에 요구 조건을 바꿨네, 무슨 사고가 생겼네,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그런 핑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실이라는 그 무게는 그 핑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무슨 핑계를 대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시키는 거예요. 그냥 희생이 따르더라도 한 번도 아니고 꾸준히 계속. 이게 바로 성실함의 지표가 됩니다. 원칙이 이제 여러 개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약속한 거, 내 입으로 약속한 거 꼭 지킨다.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있어도 바로 정말 좋은 사람이면서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예전에 직장 다니던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후배가 있고, 어떤 후배는 자기 책임 다 해놓고 꾸준히 다 하면서 말수가 굉장히 적은 후배가 있어요. 누구의 말이 직장 상사인 사람을 움직이겠어요. 그죠?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요, 후배라도 만만히 못 봅니다. 그런 당연한 원칙들을 조금 더 내 일상에 더 밀착시키는 거,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존감을 관리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유하지만 만만치 않은 사람의 공통점,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감 얘기 늘 하잖아요. 관심도 많고.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행복감이 떨어져요. 행복감이 떨어지는데 뭐 그리 신나고 막 그러겠어요. 뭐 기가 세 보이겠어요. 그죠? 뭐가 자신감이 넘쳐 보이겠어요. 주눅들고 위축되고 남들 뭐라고 하면 기가 팍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존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막 책이나 영상들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오늘 간단하게 두 개만 체크해 보기로 해요, 우리. 내 자존감을 위해서는 첫 번째, 좋은 경험을 재산 모으듯이 자꾸 모으셔야 돼요. 제일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강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직장인이었다가 강의로 넘어온 건데 처음에 두려웠죠. 걱정도 많이 되고. 근데 처음에는 왜 집에 노래방 마이크 있잖아요. 그거 들고 집에서 혼자 연습했어요. 진짜 강의 나가기 전에. 그 다음 단계 영상으로 혼자 찍어봐요. 그리고 딸을 앞에다 앉혀놓고 이제 미니 강의를 이제 해봐요. 몇 번을 하니까 딸이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엄마 처음부터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고등학생 딸 하나 딱 데려다 놓고 막 연습해보고. 근데 고등학생 딸이 엄마 처음부터 잘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경험 첫 번째였어요. 자신감을 확 불어넣는. 회사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반응이 점점 좋고 이런 경험들이 점점 더 저를 자신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좋은 경험을 많이 만들수록 나한테 유리해지는 건데 그 좋은 경험은 그냥 이제 어떻게 자꾸 이렇게 내가 경험으로 내가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직장인이라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그죠? 월초에 월간 회의를 한다든지,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그러면, 자신 없으면서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잘한 성공 경험을 만들어 둔 다음에 실전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 배우자를 앉혀놓고 해보든가. 아니면 회의실에서 믿거라는 선배 앉혀놓고 저 하는 거 좀 봐주세요. 이러고 해보든가. 좋은데? 잘하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는데? 수정한 다음에 또 해봤어요. 그래 이제 된 것 같아. 이러면 그런 자신감이 증폭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전에서 훨씬 더 떨지 않고 당당하게 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노력도 없이 직장생활하면 내내 고달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직장생활 잘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자,
좋은 경험을 먼저 쌓고 실전에 나서는 것부터 시작해 본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둘째는 의도적으로 이제 관심이나 이제 시선을 나한테로 자꾸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좀 무심해지는 노력을 하는 거죠. 남들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머리 입고 다니고 어떤 아파트에 사는 걸 자꾸 나랑 비교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거나 기운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아주 성실하게 일처럼 열심히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누가 칭찬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큰 계약 성공시켰다면서 김대리 축하해 이러면 영업이 이 팀은 우리보다 더 큰 거 땄는데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번에 남편 부장 승진했더라 축하해 그러면 이게 뭐 대순이 영희랑 영숙이 남편은 작년에 벌써 임원 됐다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들한테 당당하고 기가 세 보일 수도 없는 거죠 사실. 사고방식을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나의 자존감을 내가 잘 유지하는 길은 나는 그냥 나예요. 남들에게 좀 무심해져도 돼요. 남은 나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거 자꾸 비교해서 평가절하하는 순간 내가 독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꼭 다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